안녕하세요. 지레듀의 손지태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얘기할 거는 저번 시간에 저희 얘기했던 더블think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개념인데요. 오늘은 conformity, 수능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수능이라는 말 자체를 들으면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다시피 무언가에 따르기로 결정하는 게 수능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떤 집단 내의 규범, 태도, 행동, 신념 이런 것들에 맞춰서 나의 행동이나 의견 같은 것들을 바꾸는 현상을 가지고 수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알아두면 좋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compliance라고 해서 응답 혹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표면적으로는 그 집단의 규범에 따라요. 하지만 내부의 신념은 바뀌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따라줘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내가 들킬 염려가 없을 때는 굳이 따르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identification이라 그래서 나와 집단을 동일시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특정 집단과의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집단의 규범을 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전학을 갔으면 나도 친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전 학교에서 해왔던 행동과 혹은 어떤 밈 같은 거, 내가 따랐던 밈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전학을 오고 나니까 얘네는 다른 방식으로 노네, 다른 밈을 사용하네. 그럼 나도 얘네 맞춰야죠. 어떡해요? 그죠? 이 집단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그 집단에 동일시하여 나는 이 집단의 일부야 라고 느끼기 위해서 이제 수능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internalization이라고 해서 내면화예요. 자, 내면화는 어떤 규범이나 신념을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범이나 신념 같은 것들이 나의 내적인 정말 나의 신념이 되는 겁니다. 교회 같은 곳에서 진정으로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었는데 가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규범, 신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나의 규범과 나의 신념이 됐겠죠.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conformity라는 게 그 사회적으로 좀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미디어라던가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요즘 사회에서는요. 자, 우선 반복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이 계속 날라온다던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반복적인 추천이 나온다던가 하게 되면 어떤 의견이나 어떤 현상, 어떤 장르, 컨텐츠 같은 것들을 지극히 정상으로 보이게 만들어줘요. 평균처럼 보이게 만들고 평범하게 보이게 만들어줘요. 자, 그렇게 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현상, 지식, 정보, 신념 등등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교육 같은 것도 있겠죠. 교육이나 제도, 법 같은 거. 자, 교육, 공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에서 특정 규범 혹은 특정 행위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강화하게 되면 이를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배웠으니까 따르겠죠. 우리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따르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감시와 처벌 같은 것들이 있겠죠. 가령 북한 같은 곳들에서 이제 남한을 찬양하는 발언 같은 걸 했다던가 하면 바로 이렇게 잡아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감시 체계가 확립이 되면서 그런 말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감시와 처벌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행동을 피하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든가 조직 문화 같은 데서는 이제 보상으로 작용을 하죠. 내가 어떤 행동을 맞춰서 했을 때, 어떤 규범을 따랐을 때, 승진이 빨라진다던가, 성과급이 더 높아진다던가, 평가가 좋아진다던가 하는 등, 이런 것들도 수능을 촉진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자, 그러면 수능이 지금 얘기한 건 마치 되게 안 좋은 것처럼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둘 다 있어요. 자, 장점으로 봤을 때는 우선 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 같이 유사한 신념과 유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믿는 바가 같은 만큼 서로 도와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또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에 대한 예측이 쉬워지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대비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워지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질서 같은 것들도 잘 유지가 될 수 있겠고, 어떤 국가나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 같은 것들도 좀 수월하게 전승될 가능성도 높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단점, 위험한 점이 있다면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설령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적해줄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집단사고, 그룹땡크라고 하는 집단 전체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도덕적으로도 비도덕적인 행동을 모두가 하고 있다면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좀 둔감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불합리한 관행, 군대 같은 곳들에서 이제 부조리 같은 것들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가 똑같이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게 되면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불합리한 관행 같은 것들도 지속될 수 있고요. 변화를 억제해요. 그래서 혁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발전이 더뎌질 수 있고요.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집단사고 덕분에 집단적인 오판을 내리는 경우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formity, 수능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니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 또한 면접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